여러분은 올해 KBO 무대에서 가장 뛰어난 투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팀 에이스들이 연일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팬들의 의견도 쉽게 하나로 모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롯데에서 인상적인 투구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김진욱 선수처럼 안정감을 보여주는 자원도 있고 150km를 넘기는 강속구를 앞세워 국가대표 1선발 자리를 입증하고 있는 확빈 선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부상 복귀 이후 최고 구속 160km 패스트볼을 기반으로 메이저리그 진출까지 바라보는 안우진 선수까지 포함되며 경쟁 구도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한화 이글스의 류현진 선수가 현 시즌 기준 국내 최고의 투수라고 봅니다. 물론 그를 단순히 KBO 역사 전체로 확장하면 손동열, 최동원과 함께 최고 반열에 오르는 이름이라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올해 한 시즌만 놓고 보면 류현진이 가장 위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류현진은 2006년 데뷔 시즌부터 신인왕과 최우수 선수를 동시에 거머쥐며 한국 프로스포츠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기록을 남겼습니다. 농구의 김승현, 배구의 김연경과 함께 신인상과 MVP를 동시에 받은 몇 안 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그만큼 데뷔 초기부터 압도적인 임팩트를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 그가 마운드에 오르면 상대 타선은 득점을 쉽게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2010년 시즌에는 평균 자책점 1.8이라는 믿기 어려운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도 사이 영상 투표 2위에 오르는 등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2024년 KBO로 복귀한 이후에도 꾸준히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왔지만 전성기 시절과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는 존재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들어서는 다시 한번 전성기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주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즌 기준으로 류현진은 13경기에 등판해 약 10승에 가까운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 자책점 역시 3점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안타 억제 능력과 볼넷 관리, 그리고 삼진 생산 능력까지 전반적인 지표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성기처럼 150km 패스트볼을 지속적으로 던지는 모습은 아니지만 중요한 상황에서는 구속을 끌어올리며 순간적인 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체인지업, 커터, 커브 등 변화구의 완성도 또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올 시즌 류현진의 와하를 보면 FIP 기반 수치는 2이며 RA9 기준 WAR는 1.7로 나타납니다. 리그 전체에서도 상위권이며 외국인 투수들인 올로, 호라도, 네일, 알칸타라 등에 이어 최상위권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안정적인 성적을 이어가는 핵심 이유로는 압도적인 제구력이 가장 먼저 꼽힙니다. 올 시즌 기준 9이닝당 볼넷 허용은 1.29개로 리그에서도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볼넷 허용 수치만 놓고 보면 류현진은 리그 전체에서 두 번째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올 시즌 기준으로 가장 적은 볼넷을 기록 중인 투수가 알칸타라 선수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야기는 더 선명해집니다. 알칸타라 선수는 평균 150km 패스트볼을 주로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 적극적으로 꽂아넣는 유형입니다. 그런 스타일과 비교했을 때 순수한 제구 정밀도와 커맨드 능력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류현진은 말 그대로 칼날 같은 제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스트볼은 타자들이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하이존에 정확하게 형성되고 슬라이더는 바깥쪽으로 날카롭게 떨어지며 체인지업은 반대로 몸쪽에서 떨어지는 이상적인 궤적을 만들어냅니다. 공 하나하나가 의도된 위치에 정확히 꽂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포인트는 커브의 사용 방식입니다. 류현진의 커브는 바깥쪽 높은 존, 즉 하이존에 걸치는 형태로 자주 형성됩니다. KBO는 ABS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하이존 경계 공략이 경기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높은 존을 스치는 변화구는 타자 입장에서 매우 까다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투수들은 이 존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실투 형태로 흘러나가면서 오히려 타자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류현진은 이 영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원태인 선수 역시 ABS 하이존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 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류현진은 그보다 더 정교하게 해당 존을 계속해서 사용하며 시스템 자체를 경기 운영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과거 시즌에서는 류현진이 ABS 스트라이크 존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 일부 경기에서 존의 일관성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ABS 존을 완벽하게 읽고 활용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볼은 높은 코스로 들어가며 타자의 시야를 압박하고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는
스트라이크 존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설계됩니다. 그 결과 타자들은 공을 끝까지 보고도 헛스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 커브까지 하이존 경기에서 활용되면서 타격 타이밍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결국 타자 입장에서는 류현진을 공략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단순한 평균자 책점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투수가 아닙니다. FIP 지표를 보면 3.16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선발 투수 기준으로 국내 최상위 수준, 사실상 1위권 평가로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FIP는 수비 영향을 배제한 평균 자책 개념입니다. 투수의 결과를 안타나 수비 플레이가 아닌 삼진, 볼넷, 홈런 허용이라는 순수 투구 요소만으로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FIP가 3 이하라면 에이스급으로 평가되는데 류현진의 3.16은 그 기준에 매우 근접한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어느 팀에 합류하더라도 즉시 에이스로 분류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의미합니다. 특히 류현진의 강점은 이 FIP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 모두 상위권이라는 점입니다. 9이닝당 탈삼진은 7점, 이 3개로 압도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리그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9이닝당 볼넷 허용은 1.29개로 리그 최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홈런 허용까지 억제되면서 전체 밸런스가 완성됩니다. 결과적으로 볼넷 억제력과 홈런 관리 능력이 리그 최상급이고 여기에 안정적인 삼진 생산 능력이 더해지면서 FIP 수치 역시 자연스럽게 우수한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며 류현진은 현재 KBO에서 확실한 국내 에이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투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개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프로네이터 메커니즘입니다. 야구에서는 팔꿈치 회전 방향에 따라 투수를 플로네이터와 스피네이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플로네이터는 회내, 스피네이터는 회외 움직임이 강점으로 설명됩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류현진 선수는 팔꿈치를 안쪽으로 회전시키는 회내 능력이 매우 뛰어난 대표적인 플로네이터 유형의 투수입니다. 메이저리그 시절을 돌아봐도 그의 포심 페스티벌 효율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체인지업을 중심으로 한 피칭 운영을 통해 전형적인 플로네이터 스타일의 강점을 극대화한 선수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에는 분명한 약점도 존재합니다. 플로네이터 계열 투수들은 포심 페스티벌의 회전 효율은 뛰어나지만 체인지업이나 스플리터 같은 역회전 계열 변화구에는 강점을 보이는 반면 바깥쪽으로 크게 꺾이는 슬라이더 계열, 브레이킹볼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현진 역시 전성기 시절에는 슬라이더 비중이 높지 않았고 포심과 체인지업 중심의 구종 운영을 가져갔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커터를 익히며 보완을 시도했지만 슬라이더를 완전히 자신의 무기로 만드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커터 성격의 패스트볼을 활용해 약점을 메우는 방식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의 류현진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플로네이터로서 가질 수 있는 구조적 약점이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구종 분포를 보면은 포심 45.5%, 체인지업 21.8%, 커터 18.4%, 커브 1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플로네이터의 핵심 무기인 체인지업 비중이 높지만 동시에 커브와 커터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바깥쪽 브레이킹볼 약점을 완전히 보완한 모습입니다. 결국 이는 단순한 구종 추가가 아니라 약점 구조 자체를 지운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류현진은 플로네이터의 한계를 넘어선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모든 구종이 플러스 가치, 즉 긍정적인 구종 가치로 기록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 투수라도 특정 하나의 구종은 약점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류현진은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포심 패스트볼은 여전히 정교한 제구와 높은 회전 효율을 유지하고 있고 체인지업은 KBO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 손꼽히는 수준의 결정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커터 역시 높은 헛스윙 비율을 만들어내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에 커브는 압도적인 피안타 억제력을 보여주면서 핵심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5가지 구종이 모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완성도를 갖추고 있고 그 조합은 타자 입장에서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공이 와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류현진을 공략할 수 있는 타자는 사실상 극히 드물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KBO에서 이미 역사적인 성과를 남긴 투수이지만 현재 시즌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커리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끝난 선수가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에이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글스 입장에서 그의 존재는 단순한 선발 투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팀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흐름을 끊어내는 중심축이 바로 류현진이기 때문입니다. 폰세와 와이스가 팀을 떠나고 문동주 선수마저 부상으로 이탈한 현재 상황에서 그는 확실한 일선발이자 팀의 기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람도 전해집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원태인 선수가
류현진처럼 성장하길 기대하는 시선입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원태인이 류현진의 커리어를 따라잡는 것은 매우 먼 길입니다. 현실적으로 간극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팀의 승리를 책임지고 여러 시즌 동안 10승 이상을 기록하는 안정적인 에이스로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원태인이 조금씩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라는 시선입니다. 결국 최고의 투수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팀을 승리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류현진은 그 정의에 가장 가까운 선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